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개념학습 딱 1강 첫 번째 강에 실려있는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백석은 뭐 소설도 썼고 수필도 썼고 시도 썼고 그 중에선 그래도 백미가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번 주 목요일날 학력평가 때 이 백석의 동해라는 수필이 실렸었어요. 동해라는 수필. 예, 백석이 그때 당시에 뭐 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썼던 수필이 학력평가에 실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석의 그 시들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시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여승을 가지고 와봤고요. 백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은, 백석이라는 시인은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굉장히 잘생겼고요. 그때 당시 키로 따져도 굉장히 장신의 180이 넘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굉장히 모던보이였고 꾸미는 것도 잘했고요. 항상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런 시인이었다라고 합니다. 30년대 일제강점기 때의 시인이고요. 이 백석의 어떤 시의 특징들을 좀 더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바로 이 백석은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가족이 계속 뿔뿔이 흩어져 사는 이 가족 해체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한 일제강점기 시절에 바로 이런 가족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시를 많이 썼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국수를 먹었었는데, 뭐 요런 시들, 백석의 시들에 나오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평안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라든지 평안도의 어떤 그런 공간적 배경을 하고 있는 그런 시들도 많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이 음식을 쭉 나열하는 그런 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백석의 시를 통해서 토속 음식을 연구하는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 여승이라는 시가 굉장히 서사적인 여승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서사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백석의 다른 시들을 조금 더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고향이라는 시가 수능에 나왔어요. 뭐 전혀 생면부지의 그런 의사인데 손을 잡으니까 너무 따뜻한 거야. 알고 보니까 아버지 친구였다. 뭐 요런 내용의 시가 있거든요. 요 시도 그런 이야기 구조가 드러나는 그런 시라고 보실 수가 있죠. 흰 바람벽이 있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요 시는 제목이 조금 길죠. 요렇게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남신이주 유동이라는 곳에 박시봉네 집에 머물렀을 때 쓰는 시입니다. 그래서 흰 바람벽이 있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요런 시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시가 너무너무 좋고요. 네, 자신의 그런 과거를 쭉 돌이키면서 자아 성찰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시들입니다.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가 이 백석을 굉장히 사랑했었다라고요. 물론 시인으로서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 다닐 시절에 이 백석의 시를 막 필사를 하면서 막 따라 쓰는 거죠. 따라 쓰면서 자기의 이제 시를 창작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시인이 바로 백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윤동주가 사랑했던 시인, 바로 백석입니다. 자,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1년 읽었어요. 그죠? 1년 읽었을 때 정서 나오는 부분들 요렇게 체크를 해본 겁니다. 쓸쓸해 보이고요. 여승. 그죠? 이 여승에 대한 나의 정서. 서러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적 화자 직접 등장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시적 대상이죠? 바로 여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승입니다. 자, 여승의 모습을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 여기다 먼저 써보자면 이 화자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가 굉장히 서사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여승의 서사,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승. 내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 보실게요.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쥐치의 냄새가 났다. 가쥐치라는 거는 밑에 나와 있는데요. 나물, 그죠? 취나물 같은 거. 취나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나물의 냄새가 났다라는 거는 일단 시각이 뭐예요? 냄새, 후각적인 심상. 후각적인 심상 드러나고요. 바로 이 후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얘들아 나물의 냄새가 이 몸에 배 정도로 뭐예요? 산속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승이죠. 여승. 바로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산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여승, 그러니까 출가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속세를 떠나서 속세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쓸해 보이는 얼굴이에요. 쓸쓸해 보이는. 자, 이 여승이라는 거는, 승이라는 거는, 그죠? 이 속세를 초탈한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감정 같은 거에서도 초탈을 해야 되는데 여승이 되었어도 여전히 쓸쓸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속세에서의 어떤 고단함. 속세에서 떨어진 지 오래됐지만, 떠나온 지 오래됐지만, 속세에서의 그런 고단함,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했어요. 옛날같이. 일단 뭐 이런 거 보면 직유법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거는 옛날같이입니다. 옛날같이. 옛날 그 모습처럼 늙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이 화자는 이 여승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옛날같이 늙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승과 나는 구면이구나. 만난 적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옛날같이 늙었다. 옛날에 내가 그 아주 고되게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 모습대로 늙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정서가 드러나죠? 서러움의 정서 느껴지고요. 뭐처럼 서러워졌다? 불경처럼. 직유법 사용됐죠? 불경이라는 게 바로 절에서 외는 게 이제 불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경이라는 거는 바로 속세를 떠난 이 여인의 처지를 여승이죠. 그죠? 예, 환기하는 그런 보조관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인의 처지를 지금 속세를 떠난 지 오래된 이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서러움. 바로 이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자, 서러워졌다라는 거. 이 시의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내면서 바로 화자가 대상에게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죠.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 요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 바로 여승이 된 여인과 구면이라고 했죠? 재회하는 부분이에요. 재회. 자, 그리고 이 여인과 처음 만났던 그때를 회상을 합니다. 회상. 자, 두 번째 연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회상이죠. 회상. 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이라고 했어요. 평안도, 요런 이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죠. 그죠? 이 백석의 고향이 평안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속적인 그런 느낌도, 토속적인 분위기도 지금 자아내게 하는 그런 시적 배경이 등장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금전판이라는 곳,
금전판 밑에 나오는데요. 뭐 금광의 일터, 금광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바로 여인과 만났던 첫 만남 장소입니다. 여인과 처음으로 만났던, 과거에 여인을 만났던 그 공간이 나와 있죠. 금전판이에요. 자, 이 여인은 뭘 하고 있었느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라는 걸로 봐서는 옥수수를 금전판 근처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옥수수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파리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파리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깡마르고 핏기도 없고, 그죠?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을 파리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인의 삶이 굉장히 고달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대상이에요. 여승, 여인. 이 여인은 과거의 모습이니까 출가 전에 전의 여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금전판 근처에서 옥수수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냐면요.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고 하네요. 나어린이라는 건 나이 어린, 그런 뜻이겠죠? 나이가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은, 원래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어린 그 딸 자식을 팍 때리면서 살기 어려우니까, 그지? 속상해서 막 때리는 거겠죠, 그죠?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가을밤 같이 차게, 지규, 그죠? 차게 울었다라고 하네요. 자, 운 거는 청각이고, 가을밤 같이 차게는, 그쵸, 촉각이죠. 바로 울었는데 차게 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청각의 촉각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선지에서는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뭐예요? 공감각적 심상 또는 뭐 감각의 전이. 어떻게? 청각에서 촉각화로. 울었는데 운 게 어떻게 울었다는 거예요? 차갑게 차게 울었다라는 얘기예요. 촉각화해서 감각을 전이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여인의 삶이 고달프다라는 겁니다. 고달픈 여인의 고달픈 삶과 한을 부각하는 거죠. 한스러움. 아이고, 한자를 이상하게 썼네. 다시. 한스러움을 부각하는 거죠. 이 한스러운 울음을 차게 울었다라고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해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인 굉장히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고요. 옥수수 팔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바로 평안도 금전판에서 여인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회상하는 부분. 자, 세 번째 연으로 가볼게요.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자, 남편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섣벌같이. 이것도 직유죠. 섣벌이라는 것도 밑에 뜻이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일벌입니다. 일벌. 일벌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계속 집 밖을 나와가지고 그 꿀을 막 채취해 오잖아요. 그 일벌처럼 집을 나갔는데 이 지아비가 기다려. 뭔가 일을 하러 나갔겠죠. 10년이 갔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 일제강점기 때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제강점기 때 바로 가족의 해체. 돈 벌러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누구는 뭐 독립운동을 한다, 뭘 한다. 가족이 같이 살 수가 없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민족의 모습이 바로 이 여승의 가족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가족의 해체가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돌무덤으로 갔대요. 도라지 꽃이라는 거는 보라색 꽃이거든요. 보라색. 시각적인 심상을 주죠.
근데 이 시각적인 그 보라색 꽃이 주는 그 의미는 바로 이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 딸이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라는 거는 진짜 그냥 무덤가에 간 게 아니라 바로 어린 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 딸의 죽음을 도라지 꽃이 좋아. 꽃 약간 좀 미화해서 표현했고요. 아이고 미화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감정은 화자의 감정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죠.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감정 표출이 아니라 절제라고 하죠. 그래서 일부러 미화되게 표현을 했고요. 감정을 절제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바로 비극성을 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딸은 죽었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인의 삶이 정말 기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사연을 보시면은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대요. 정서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 그날 산꿩도 서럽게 울어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머리오리가,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뚝뚝 떨어진 날. 바로 여인이 여승이 되던 날이네요. 여승이 되던 날. 자, 앞에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산꿩이 서럽게 울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죠? 그쵸? 이 시험에 나오기 아주 좋겠죠? 그죠? 바로 감정이입이에요. 이날 머리를 자르면서 여승도 슬펐겠고, 그죠? 이 이야기를 접한 나도, 화자인 나도 지금 슬픈 상황이겠죠, 그죠? 그래서 산꿩이 설게 울은 슬픈 날, 요렇게 감정이입을 시켜서 표현을 했고요. 산꿩이 막 그렇게 슬피 우는 날,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 바로 여승이 출가를 하는 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산절이라는 건요, 바로 속세의 고통을 초탈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은 지금 속세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고되고 그지? 어린 딸마저 죽었단 말이야.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여기서 드러나는 이미지 뭐예요? 떨어진 하강적 이미지. 그리고 직유. 마치 눈물이 떨어지듯 머리카락도 뚝뚝 떨어진 날. 뭐예요? 하강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두드러지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여인의 한스러움,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시각적인 심상 또는 뭐 하강적 이미지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강적인 시각적인 그런 심상을 사용해서 여인의 한스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여인이 가족을 이룬 후에 여승이 되던 날의 상황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시는 이 여승에 대한 서사가 드러나는데 1, 2, 3 사연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 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써볼까요? 자, 요거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순행적 구성. 자, 이야기 순서대로 보면은 몇 년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바로 나와 여인의 첫 만남이 있었던 요 두 번째 연이 제일 첫 번째예요. 2연.
자, 평안도에서 나랑 여인이 만났어. 옥수수 사면서 만났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인이 겪었던 일. 남편은 집 나가서 10년 동안, 그죠?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요. 어린 딸은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이 뭐예요? 여승이 되기 위해서 바로 머리를 깎던 날, 산꿩도 서럽게 울은 그날, 그 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년이 바로 재회예요. 재회이기 때문에 이 시는 바로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이 이야기의 순서가 역순행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그죠? 역순행적 구성.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밑에 설명 조금 더 보자면요. 자, 이 시는요, 일제강점기였던 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힘겹게 견뎌야 했던 기구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화자가 지금 인사를 나눈 여승은요, 실은 화자가 언젠가 평안도 금전판에서 만난 적이 있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죠. 그죠? 과거를 회상하고요. 가혹한 시련을 겪은 끝에 그녀는 출가하여 여승이 된 것이었다라는 그런 서사가 들어있는, 그죠? 서사. 이야기가 있는 그런 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여인의 비통한 삶을, 여기 나오네요. 서사적인 틀에 압축하여 담아냄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정이 절제되어 있고요. 서정적인 감동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주제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일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구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은 그 당시에 이 여인 말고도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의 비극적인 삶은 바로 확장시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바로 일제강점기를 살아냈던 우리 민족의 고난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시지만 이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런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고난, 이 누구나 겪었던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선사하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였고요.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자면 표현상의 특징이요. 보시면 끝에 계속 반복되는 게 어미를 보시면 했다, 졌다, 얻다, 졌다, 샀다, 울었다, 갔다, 요런 식으로 있었다. 요런 식으로 과거형 어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과거형 종결 어미. 반복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운율을 형성해 주고요. 또 이 이야기가 어떤 한 여인이 살아왔던 그 서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의 한스러움, 기구한 삶, 가족의 해체, 그래서 결국에는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적 대상에 대한 이 화자의 관찰과 이야기 전달에 대한 그런 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석의 다른 시들 너무나 출제도 잘 되고 있고요. EBS 수능 특강에도 계속해서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시들도 꼭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